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랜만에 담비 같은 빨간불이 들어온 오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간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기에는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승장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줄 많은 소식들 저희 빅사이클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바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제는 상당히 좀 심란한 어떤 장세였었는데 이제 오늘은 극적 반전이 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게 사회적인 이슈에서도 완전히 누리호의 발사 이런 부분들이 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증시의 바닥에서 탈출의 어떤 그 시그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새 미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이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75%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2,4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수급 동향을 체크해보면 외국인이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기관이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했는데요. 이어서 코스피의 업종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운수 창고 업종이 2%대로 강했습니다. 조선주와 항공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비금속 광물과 통신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12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빨간불이 더 많았는데요. 이 카카오페이는 운영진의 자사주 매입 이슈로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상승했는데요. 1% 넘게 올랐지만 800선 탈환에는 실패했습니다. 778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네, 코스닥의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업종별 온도도 체크해 보시죠. 전일 크게 빠졌던 디지털 콘텐츠가 4% 오르면서 가장 뜨거웠고 의료 정밀 업종이 3%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음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대체로 오른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흥행 기대감에 어제 큰 낙폭을 회복하면서 10%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에 게임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그간 강했던 2차 전지주들은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고점을 높였는데요. 1원 넘게 오르면서 1,293원 60전에 1,287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누리호 2차 발사도 성공하고 이 증시도 나란히 빨간불을 켜준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파트너님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네. 막판에 또 성공을 했는데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대형주 쪽에서도 이제 반등이 좀 돋보이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삼성 SDI의 또 반전, 그다음에
섹터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이제 상승을 좀 주도를 좀 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이나 뭐 지수적인 요인이나 어떤 그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하락이 멈췄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증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에 유입이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강한 어떤 흐름인데 제일 이제 중요한 어떤 커다란 이슈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중국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량 쪽하고 하나는 석유 쪽의 흐름들이 강하죠. 근데 석유 쪽은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정부의 어떤 핵심 정책 중에 좀 하나죠. 그래서 차기 그 중간 선거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석유 어떤 그가 급락이 좀 됐고 또 안정세를 좀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동 방문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진정세를 거듭하고 있고요. 다만 식량 쪽은 아직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중요한 기로점인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장기화 조짐에서 나름대로는 어떤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어떤 회담이 나토 유럽 회담이 좀 있죠. 이 회담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떤 커다란 반전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불확실성이 좀 해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넘어가면요. 어제도 약간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에 연결한 추세, 수평 추세선을 그거 보면은 살짝 이탈이 됐다고 그랬죠. 추세 이탈이 아니라 위쪽에 보시면은 살짝 언더슈팅이 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수평으로 그어 보면은 하단선을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지수가 2,380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그 이 고점에서 보면은 작년 6월 25일 날부터 이번 6월 25일이 되면 정확히 1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주기 하락 파동이 거의 완성이 되는 흐름들이 해당이 되고 또 6월 초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6월 말이 되면은 거의 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6월을 한 달을 이제 3분의 1씩 하면은 10일, 20일이 되죠. 오늘이 21일째이기 때문에 3분의 2 쿼터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과 오늘까지가 현재 242일째 좀 해당이 어제까지가 242일째 해당이 되죠. 근데 과거의 이제 패턴으로 보면은 과거에 제가 서프람 어떤 상황 당시에 급락했을 때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재 이 고점이 2007년 11월 1일이 고점이었죠. 고점이었다가 최바닥까지가 2008년 10월 27일 정확히 1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올봉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가 정확히 1년 하락을 정집을 찍었고요. 여기서도 1년 하락에 종집을 찍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뭐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경기 민감주에 해당이 됐던 종목군들, 2차 전지 쪽이 또 전기차 쪽이 상승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최근에 그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았던 업종은 어떤 업종이었을지 화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의 선택을 받은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보다 면밀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선택을 받은 업종으로 2차 전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그러니까 소재주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오늘 이 선택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자, 오늘 그 소재주 쪽에서는 그동안 강했다가 오늘은 막상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장비주 쪽에서는 의외로 강한 종목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기준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소재가 약하기 때문에 전체로 약했지만은 최근의 흐름들도 보고 그다음에 오늘 장비주가 새롭게 순환매가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런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서 긴급 현재 그 사장단 회의를 거쳐서 새롭게 어떤 그 포부를 열었죠. 근데 그동안에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 2차 전지나 이쪽은 약간 소외가 되거나 약간 등한시 됐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 유럽 방문 해동 때 삼성 SDI 회장하고 같이 동반을 하면서 유럽 5개국 순방을 했고 그중에서 뭐 헝가리 삼성 SDI SDI 2차 전지 공장 뿐만 아니라 BMW 그 회장하고 만남도 이루어지고 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죠. 물론 그 중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그 M&A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M&A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거의 집중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그 방문하는 곳 중에 그 하만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알다시피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그 스피커 전문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그 M&A를 오랫동안 하고 나서 제대로 이제 관리다운 관리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특별한 움직임이 전장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기차 개발 TF를 발족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빅테크 기업이나 그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자율주행으로 전환이 되는데 유일하게 IT 기업인 그 애플은 정작 조용합니다. 물론 애플카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마지막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전혀 움직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다는 게. 근데 올해 연초에 로봇 관련된 어떤 그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현재 일련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거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연결된 또는 차량용 반도체하고 연결된 또는 전기차의 내부 현재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하만과 연결된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하는 기대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등장. 이것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장 증설을 하란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공장 증설을 나름대로 급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도 증설을 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장비업체, 2차 전지 장비업체가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거두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삼성 SDI를 보면서 일단은 차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흐름 보면은 삼성 SDI 흐름이 상당히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는 어떤 그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크게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고 2단 하락을 했죠. 여기서 2단을 하락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양상으로 가죠. 여기서 대바닥을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등, 그다음에 삼봉을 형성을 하고 조정, 그다음에 절반 조정해서 다시 한번 터닝을 하는 그런 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흐름은 괜찮게 좀 되고 있고 또 제일 먼저 바닥을 장세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이제 바닥을 좀 찾고 있다 한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미리서 이제 반등을 좀 했죠. 그래서 미리서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했던 종목군 중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종목군이 요 두 개가 있는데 CIS라는 종목하고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CIS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극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CIS가 나름대로 전고체 현재 보통 고체 전해질 이쪽을 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뉴스 또 호재 때문에 제일 먼저 한번 단기 급등이 한번 형성이 됐습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을 좀 보였죠. 최근에 어떤 양상을 보시면은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했다가 약세를 보이고 또 장이 안 좋아서 한번 더 빠졌습니다. 21선까지 빠졌는데 오늘 이제 갭상승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 음봉을 좀 회복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추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장대 양봉, 2주 전에 장대 양봉, 지난주에 음봉, 양봉의 중심이죠. 그다음에 이번 주 역전된 파동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하게 상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리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나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나인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조립 공정의 이제 장비 업체에 지금 해당이 되죠. 근데 나인테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장비 업체의 납품 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했던 실적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온통형 배터리의 증설에서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인테크는 최근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나인테크가 굉장히 괜찮다 계속 말씀드렸고 사실은 나인테크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은 현재 계속해서 연달아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죠.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고 이제 일봉에서 보면은 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면서 갭상승 음봉을 끊임없이 반복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약간은 좀 차트가 좀 애매하지만은 지금 이제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여기서 완만히 상승해주다가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급등했다 조정을 보였다 계속 불안한 어떤 행보했던 흐름들인데 이 불안한 행보의 흐름에서 추세 반전이 되면은 한번 이게 어떤 누르면서 매집하는 매집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총이 굉장히 가벼운 부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세게 약간 움직여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추세가 살아 있고 또 재료가 있고 전고체에 대한 재료가 있는 부분들 두 개를 한번 약간 선도적 개념으로 한번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가 비록 오늘은 소재주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지만은 장비 업체로 전환이 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좀 이어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네, 이렇게 또 2차 전지 오늘장에 강했었던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업종이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에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될 빅사이클 자율주행,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업종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자율주행 업종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주고 계십니다. 어제는 이제 센서 기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좀 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또 전문가 측에서 앞으로 전기차가 도래하고 네. 또 이런 자율주행이 도래했을 때 최종 승자는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예. 최고의 또 승부주는 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현재 인포테인먼트,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저 환경 있죠. 볼 수 있는 네. 디스플레이. 여기서 우리가 최초로 접하잖아요. 모든 정보나 모든 인터페이스를 접하기 때문에 요거를 현재 이런 플랫폼을 차지하는 업체가 최고의 또 수혜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인 승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이 본격화될수록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자율주행을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오늘 총정리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어떤 그 섹터 또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그 흐름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이제 핵심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열풍이 불었죠. 근데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바람만 가지고 막 5배, 10배씩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메타버스도 소프트웨어 쪽에 해당이 되죠. 그런 미래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실적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이겁니다. 한번 크게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또 시장 장악력이 높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율주행의 이 소프트웨어 원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죠? 예, 자율주행의 이제 전체 구조를 한번 보고 한번 보면은 그 현재 어디서 이제 승부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보시고 계신 게 이제 자동차 구조에 대한 전체 이해인데 왼쪽에 이제 액추레이터라고 하죠. EPS, ABS 이렇게 영어로 많이 되는데 이거는 어려우니까 이제 빼고 단순히 현재 보통 변속기나 현재 부품에 대한 어떤 부품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인식 센서에 관련된 거죠. 라이더, 카메라, 그다음에 레이더 이런 인식 센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HMI 시스템, 제어 시스템, 협력 주행 시스템인데 HMI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람과 기계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대면하는 그 디스플레이 어떤 기능이죠. 앞에 모든 디스플레이 기능, 어떤 터치 기능 이런 거를 말합니다. 제어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은 그 전체 부품 칩 또는 통제 제어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칩, 요거 부품을 말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협력 주행 시스템은 어제 이야기했던 V2X, 다시 차량과 사물 간, 차량과 교통 통제 시스템 간의 협력 체제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는 또 센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오늘 다룰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좀 밸류 체인이 있다고 하던데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는 건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이제 분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센서는 어제 이제 배웠을 겁니다. 센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을 배웠죠. 카메라 모듈, 삼성전기, LG노텍, MC넥스, 옵트론텍 이렇게 배웠고 탑픽주로 이제 MC넥스를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게 영상을 이미지 센서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카메라도 이미지 센서가 있죠. 렌즈 뒤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SP는 이미지를 이제 전환하는 칩의 개념이기 때문에 넥스트 칩이 있습니다. 곧 상장이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컨트롤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센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인데 컨트롤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반도체 소재 쪽에 해당이 됩니다. MLCC는 적중 세라믹 관련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MC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다시 말해서 차량용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텔레칩스나 어버 반도체나 뭐 실리콘 웍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TCU는 통신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로직 IC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로직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되죠. 이것도 이제 텔레치스 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리나 빛 이런 것들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KC가 전력 반도체에 좀 해당이 좀 되죠.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에 대한 그 최종적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만도나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하고 있는 업체 부분들이 현대오토웨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모비고나 이런 각종 이제 이 전체 이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이제 그 현대오토웨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 전체의 이제 밸류체인을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여러 기업들이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과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또 납품 또한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시장을 이야기할 때도 또 빠지지 않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반도체를 빼놓고 첨단 산업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표 안에 있는 기업들 좀 찬찬히 또 주요 기업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 안에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다른 섹터에서도 충분히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언급을 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반도체 기판 쪽으로 제가 삼성전기를 좀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기판, 차량용 반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카메라 모듈 납품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죠. 뭐 그것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FCBGA에 새롭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이제 전기차 쪽 반도체 기판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첫 번째로 수혜주로 좀 떠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LG이노텍. 제가 LG이노텍도 반도체 기판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광학 솔루션, 그다음에 반도체 기판, 전장 부품 이 세 가지 모듈을 통신 부품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전장 부품에 대한 그 최대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던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LG이노텍도 새롭게 좀 출시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FCBGA도 이제 새롭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는 LG이노텍,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 두 개를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옛날 사명으로 보면 실리콘 웍스, LX 세미콘이라는 업체가 있죠.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디스플레이를 구동할 수 있는 구동칩,
이 부분에 대해 압도적 매출이 좀 있죠. 그래서 대부분 LG 디스플레이의 하청을 받아서 이쪽 관련된 영상 칩, 구동 칩을 전문으로 만듭니다. 근데 새롭게 진출하는 분야가 PMI,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BMS라고 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배터리가 전체에 대한 그 에너지 공급을 하면서 모두가 하잖아요. 브레이크도 돌아가고 변속기도 돌아가고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모두 그 전력용 반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반도체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기 때문에 LX 세미콘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LX 세미콘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실리콘 반도체가 아닌 차량용 반도체가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산화규소로 만든 일반 실리콘으로 만든 게 말고 이산화규소로 만든 새로운 차량용 반도체, 제가 화합물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면서 KC가 이쪽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으로 만들기 때문에 최고 수혜주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KC를 현재 새롭게 이제 전기차로 됐을 때는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텔레칩스를 AR 글래스 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텔레칩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앞에 이제 그 지도 모형의 어떤 이쪽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맵 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영상 기술과 그다음 GPS 위치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그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것도 이제 팹리스 기업은 아니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텔레칩스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차량용 MCU를 국산에 성공했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시범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재료중이 됐으면 높아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기존에 했기 때문에 리뷰 형식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하는 거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훑어주신 이 기업들은 이미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 이 다방면에서 우리 생활들을 이미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또 오늘의 주제인 자율주행과도 또 많은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연관이 있죠? 예. 네. 요거는 기존의 이제 섹터,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체를 이제 오늘 정리하는 입장에서 쭉 제가 관련된 종목이 과거에 좀 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했었고 AR 글래스도 했었고 전력 반도체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정리하는 거고 오늘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핵심적인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요한지 약간 뭐 개념 정리 차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이제 좀 약간 그 2000년대 인터넷이 처음 붐이 되면서 어떻게 그 업체들이 현재 흥망성쇠를 보여왔는지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인터넷 세대가 일어나면서 네이버, 다음, 야후, 라이코스 이런 업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좀 일어났었고 그에 대한 흥망성쇠가 있었고 2000년대에는 인터넷 시대였죠. 근데 2009년에는 모바일 시도 넘어가면서 새롭게 그 판이 이제 변했죠. 애플하고 구글. 그러니까 애플이 등장하면서 모든 모바일 사업에서 새롭게 흥망성쇠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비단 간단한 예로 보면은 게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컴퓨터 게임이 대세였고 그 당시에는. 근데 2009년 모바일로 넘어갔을 때는 모바일용 게임이 거의 이제 대세였습니다. 시세가 나더라도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자율주행, 다시 말해서 모바일에서 모빌리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모빌리티로 전환이 되면은 새롭게 펼쳐진 것이 자동차 앞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
다시 말해서 인포테인먼트의 디스플레이를 장악하는 업체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 거다. 이런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단순히 이제 내비게이션의 기능만 있고 간단한 기능만 있지만은 이것이 자율주행이 되면서 점점점 통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시장의 이제 초기 형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하는 사업 업체가 새롭게 이제 부상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높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을 넘어서 모빌리티 이런 유동성을 가진 시대로 넘어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대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주도권을 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업계 현황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제 전기차 네. 자율주행에 있을 때 가장 어떤 업체가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생각이 됐냐 많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모바일에서 모빌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모바일로 이제 그걸 전환이 됐을 때 최종적인 승자 어떻게 사업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모빌리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걸어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네. 앞에 최종적인 승자는 인포테인먼트를 장악하는 자가인데 어떻게 지금 최근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흐름을 잠깐 보면은 벤츠가 최근에 모빌리티 전환이라고 공개하면서 그 앞에 이제 공개를 했던 인포테인먼트의 어떤 그 최신 유행이었죠. 이 유행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퀄컴도 새롭게 이제 뛰어들면서 퀄컴이 이제 통신칩 전문 업체잖아요. 근데 현재 모바일 넘어 모빌리티로 전환이 되면서 자동차 디스플레이 쪽, 통신 쪽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하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LG도 마찬가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고 모빌리티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빌리티에 대한 인포테인먼트를 장악한 자가 최종 승자가 된다 생각하고 이런 컨셉카를 제시를 하고 애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할 거다. 결국은 스마트폰을 접지를 않았던 거죠. 차세대 스마트폰이 모빌리티로 모든 걸 승부를 걸겠다 하는 것이 LG의 어떤 모빌리티의 어떤 모습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걸어다니는 스마트폰의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애플의 모빌리티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와주는 인터페이스가 현재 한 몸이 된 카플레이, 계기판까지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계기판에 있는 그다음에 자동차의 모든 어떤 컨트롤 정보 이 모든 칩 정보까지 계기판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쪽 애플에서는 카플레이로 형태로 해서 디스플레이, 모바일 어떤 화면이 아닌 그 카플레이 화면까지 카플레이라는 이름으로 화면까지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에서도 현대모비스에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한 신기술을 개발할 거다. 미래 모빌리티는 여기에 모든 전략들이 있다 하면서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 어떤 전기차의 또 2차 전지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물론 나름대로 고성장 산업이 되겠지만은 최종적인 완성된 인터페이스 안에서 여기서 새롭게 사업하는 또 소프트웨어 업체가 큰 돈을 벌 것이다 이야기를 좀 한 거죠. 그래서 모바일 시대에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또는 쿠팡이라는 엄청난 어떤 그 현재 플랫폼 기업이 탄생한 것처럼 그렇게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체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벤츠 그리고 또 국내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표 주자인 현대차와 또 보폭을 맞추고 있는 또 다른 국내 기업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해당이 되는 업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네. 현대차에서는 2차 전지를 자기들이 양산하지 않잖아요. 예. SK나 뭐 다른 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 네. 이를
자기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주여야만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산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또 장악력들을 길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원탑으로 세운 것은 하드웨어 쪽은 현대모비스통해서 모든 어떤 부품 사업을 하고 전장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오토웨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현대오토웨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 거다 얘기를 좀 했던 뭐 사항이 되는데 과거에 이제 리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리뷰를 했지만은 현대차 그룹의 보통 SI 업체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M&S소프트하고 현대오트론 를 흡수 합병을 하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그다음에 차량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율주행에 대한 모든 내용을 커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V2X 사업이나 아니면은 산자부하고 어떤 교통부하고 하고 있는 교통신호 체계 이걸 모두 이제 통신하고 모든 것을 통합을 하면서 대외 협력 사업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웨버가 최종적인 어떤 현대그룹주 안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현대오토웨버가 최고의 또 수혜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리뷰 형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 이 전체 월봉 차트로 보면은 한번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최근 오랫동안 횡보 등락을 했는데 크게 무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행보를 했고 고점 대비 그렇게 고점이 16만 원인데 11만 원이면은 현재 삼성전자나 다른 현대차보다 더 적게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일봉에서는 조금 최근에 망가졌지만은 전체 오랜 동안 이 박스권의 형태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높은 어떤 현대그룹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뭐 차트로 보면은 저점의 영역이지 않겠냐 나름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들은 모트렉스라는 기업이죠. 모트렉스라는 기업은 최근에 어떤 상장된 업체이기도 하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관련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공급하는 업체인데 단순하게 그러면은 내비게이션만 공급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지만은 내비게이션에 공급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이제 인터페이스 안에 어떤 그 통신하고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 연결이 돼서 새로운 브라우저 사업을 이제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용 우리가 인터페이스 화면이 있죠. 그 화면을 똑같이 그 이제 자동차에 대비를 해서 전체 어떤 사업을 키우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 모트렉스가 가장 성장성이 높은 어떤 기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차량용 내비게이션만 한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플러스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자동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을 별도로 이제 그 장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를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이슈가 현재 불거지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물론 무상증자 관련된 뭐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연달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고 고점을 치고 그다음에 고점에 대한 매물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은 이 매물이 상당히 쌓여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의 그 행보 등락이 반복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한번 성장성이 높은 그 내용입니다. 시총도
지금 1,200 정도에서 굉장히 가벼운 물량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월봉상으로 굉장히 높지만은 이 격을 좀 극복하고 갈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의 어떤 관심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모트렉스까지 이 관심 종목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율주행 업종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기업이죠?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비고라는 업체입니다. 오비고요? 예. 어떤 기업인가요? 오비고는 좀 전에 얘기했던 모트렉스하고 비슷한 사업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예. 오비고는 현대 자동차하고 예. 정식 파트너사를 현재 맺어서 대부분의 자율주행차에 네.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이제 화면을 보면서 네. 설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비고의 또 화면, 그러니까 차량용 화면에 제일 네. 메인 화면 이렇게 뜹니다. 메인 화면 이렇게 뜨는데 보통 이제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애플에서는 우리 애플에 대한 그 모바일 화면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화면으로서 애플 카플레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대 자동차에서는 오비고하고 제휴해서 오비고에서 만든 디스플레이 화면을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쪽에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영화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한 링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앞에 보면은 보통 모바일에 대한 스마트폰 화면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 기술이 좀 약간 특화된 게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방식으로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모바일에서는 그 스마트폰 앱 스토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스토어에 대한 어떤 스토어도 있고 또 스토어를 현재 모집하고 있고 모집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상차 업체에서 이 업체를 택해서 현재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오비고는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랑 그 연결이 되면서 전체 이제 콘텐츠를 제공한 업체를 다 모집을 해서 웹 스토어를 특히 모바일용 앱이 아니라 자동차용 웹 스토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결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비고 같은 경우는 차량용 플랫폼 전문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체에 대한 그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입자당 얼마씩 받게 되고 또 여기 이 안에서 또 어떤 웹스토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웹스토어의 사용에 따라서 또 그 수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글 애플에 대한 애플 스토어 있고 구글도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가 있듯이 똑같이 이걸 이제 자동차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비고라는 종목이 전체 이제 지금 최근에 장기적으로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었던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상당하게 이제 삼각수렴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어주고 있고 또 바닥을 완벽하게 터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최근 이제 상승을 해주다가 좀 오늘 운봉인데 가격 전략은 13,800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매수가는 13,800원에 해당이 되고 손절가는 현재 그 12,500원 이 저점에 넘어지면은 손절가로 이제 보시기 바라고 목표가는 22,000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은 오비고가 탑 오브 탑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탑픽 종목 오비고까지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